술을 많이 드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명치가 너무나 아프면서 토할 것 같고 열도 난다. 그리고 명치가 펴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 교과서에서 배울 땐 이 동작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심할수록 명치를 펴기 어려운 정도의 통증. 구부리면 좀 낫고 필 수 없을 이런 통증이 당연히 3주 동안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데 통증이 그대로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위내치경을 시행을 했고요. 오늘은 명치 통증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질문으로 명치 부위가 정확히 어딘지 그리고 이 부위를 누를 때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명치는 여기 갈비뼈가 갈라지는 부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부위 상복부에서 가운데 이 정도를 이제 명치 언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에 다양한 장기들이 있고 감별해야 될 게 가장 많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 늑골, 췌장, 위, 식도, 십이지장 여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간, 쓸개도 여기 있어요. 대동맥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생기는 병들의 명치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제 장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겉에 보이는 피부에 생기는 피부신경염, 대상포진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으로 보면 안에 이제 늑골이라는 게 있고 이제 늑골 안에 생기는 골전이라든가 늑골염이 생길 수 있고 늑골 골절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일반적인 심근경색에서는 명치보다는 좌측 가슴이 아프고 하부 쪽에 이제 심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 하부에 심근경색이 생기면 이제 명치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안에 대동맥이 쭉 따라 내려가거든요. 대동맥이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이러면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위에 하부랑 십이지장 시작 부위가 있기 때문에 위 십이지장 궤양에서도 명치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쓸개, 담석, 담낭염 그 다음에 췌장의 가운데 췌장은 이제 여기 위치에 있고 이렇게 길게 있거든요. 옆구리까지 가 있기 때문에 췌장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또 췌장 질환, 췌장염, 췌장암 그런 것들이 또 생길 수 있고 간 담도가 또 오른쪽 갈비뼈 사이에 있는데 간은 이제 오른쪽에 있긴 하지만 명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되게 가장 큰 장기이기 때문에 간염이라든가 아주 큰 간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명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죠. 신장의 우측도 명치에 좀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장 기형으로 신장이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모여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돼서 뭐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해보면 명치 통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 초음파라든가 복부 CT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인한 명치 통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통증이 생겨요. 식후에 속이 쓰리면서 따가우면서 명치가 쥐어짜는 통증이 생긴다고 하면 일반적인 약에 반응이 없다고 하면 이제 궤양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혹시 췌장염이 의심될 때는 어떤 증상에 주의하면 되나요? 췌장염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게 알코올성이거든요. 근데 술을 많이 드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명치가 너무나 아프면서 토할 것 같고 열도 난다. 그리고 명치가 펴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 교과서에서 배울 땐 이 동작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심할수록 명치를 펴기 어려운 정도의 통증. 구부리면 좀 낫고 필 수 없을 이런 특징이 췌장염이고요. 알코올을 드시지 않더라도 췌장관의 담석이라든가 기름기 많이 먹던 분들이 중성지방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치 통증이 심하고 증상이 오래되고 정도가 심하다면 검사를 하셔야 되겠죠. 위 십이지장 쪽은 내시경으로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식도염도 위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이외의 장기, 복부 대동맥이라든가 간, 신장, 담낭, 췌장 질환의 확인은 복부 CT, 조형 CT를 통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치 누르면 아픈 통증 사례들만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분은 30대셨고요. 거의 3주가량 명치가 계속 아프셨는데 약국약, 타원에서 이제 위장약을 복용을 해도 3주 동안 개선이 안 돼서 이제 오셨어요. 당연히 3주 동안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데 통증이 그대로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위내치경을 시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위장의 끝쪽이고 여기가 십이지장이에요. 굉장히 이제 꺾인 부위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십이지장을 볼 수가 없었는데 잘 꺾어서 보니까 십이지장이 일단 퉁퉁 부어 있었고요. 그 밑으로 굉장히 심한 궤양이 노랗게 이 점막이 이만큼 정상 점막이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지금 파인 거예요. 그래서 천공도 있을 수 있고 통증, 압통이 십이지장 궤양에서 많이 없는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 압통도 있어서 혹시나 터졌는지 CT를 찍어봤는데 CT 사진 보겠습니다. 터지지 않은 단순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경우는 이제 복막염이 없기 때문에 복막으로 염증이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터져가지고 여기가 이제 십이지장 부위인데 이렇게 정상 복막은 까맣게 보여야 돼요.
뿌옇게 염증이 파급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주변 부위까지 좀 염증이 퍼져 있는 걸 보면 미세하게 천공이 있구나. 에어 버블이라고 이제 공기방울 같은 것 있으면 아주 대량 천공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천공이어서 다행히 수술 없이 2, 3주 정도 금식 치료하면서 회복이 되셨던 사례였고요. 다음 사례는 간 바로 밑에 있는 담낭에 돌이 생기면서 껴서 담낭염이 생겼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한 70세 정도 되셨고요. 일주 이상 고열이 좀 나면서 명치가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항생제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어서 이제 검사를 내원을 하셨고 앞통도 꽤 있고 약간 소변도 색깔이 좀 어둡게 나오시고 얼굴도 황달빛이 있어서 이 간담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간이고요. 그 밑으로 담낭이 생기는데 일단 정상 크기보다 거의 두세 배 정도 커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담낭은 이렇게 하얗게 띠가 보이질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담낭벽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허옇게 띠가 보이고 그 밑에 이렇게 허옇게 돌이 보이는 소견이 있습니다. 이게 총담관이라고 하는데 담낭에서 담즙이 쭉 따라 내려가는 공간인데 이것도 역시 정상에서 거의 보이질 않아요. 담도에도 돌이 끼면서 담도도 늘어나면서 염증이 생겼던 담낭석과 담낭염 이런 것들이 동시에 생기셔서 위중한 이런 경우는 이제 폐혈증이라고 해서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급성 사망을 하게 되는 위험한 사례로도 진행할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빨리 입원해서 담낭 수술을 하고 담관 같은 경우는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돌을 제거하고 항생제를 좀 장기간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인데 다행히 1, 2주 이내에 치료하시고 항생제 치료에 잘 들으셔서 퇴원했던 사례입니다. 다음에 이제 췌장염에 대해서 40대 남자분이셨고 음주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췌장염이 의심스러웠고 명치 통증이 되게 심하면서 막 토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일주 이상 지속이 되셨고 염증이 심할 때는 눌렀을 때 압통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치 부위를 눌렀을 때 압통이 굉장히 심한 경우라서 췌장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CT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간이고요. 지방간이 심합니다. 알코올성으로.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게 췌장인데 췌장은 원래 회색빛을 띠고 있어야 되는데 어두워지면 염증들이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정상 췌장 색깔, 췌장염이 동반된 색깔이 달라 보이고 주변 이 복막 쪽으로 염증이 파급된 거 보이시죠? 췌장 꼬리 쪽부터 몸통까지 염증이 많이 생겨서 췌장염이 진단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췌장염 같은 경우는 초기 한두 번이면 금주, 그 다음에 무식하게 완전 금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췌장은 음식을 먹으면 췌장액이 분비돼야 되는데 췌장에 염증이 새면 췌장액이 주변 조직으로 복막으로 셉니다. 그러면 그 복막이 다 녹아요. 그래서 췌장액이 분비되지 못하도록 음식을 완전히 단절하시고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관으로 고칼로리 주사를 맞으면서 버텨내는 겁니다. 췌장염이 가라앉을 때까지. 췌장염은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질환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지나서 굉장히 살이 많이 빠져요. 그리고 2번, 3번 재발할수록 예후가 굉장히 불량해지기 때문에 알코올이 원인인 경우는 반드시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입원하고 금식하고 치료가 잘 되셨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 이제 혈관 질환인데요. 찢어지거나 터진 건 아니고 혈전이 생기는 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상장간동맥이라고 해서 대동맥이 내려가다가 장으로 가는 혈관에 혈전이 껴가지고 막히는 혈전증에 대해서 상장간동맥 혈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남자분이셨고 명치가 되게 아프면서 소화가 자꾸 안 됐대요. 이게 장 쪽으로 혈류를 보내주니까 아주 심한 경우는 허혈성 장염으로 혈변 같은 걸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통증만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증상 없이 통증만 한 달째 지속돼서 CT를 찍어봤더니 여기가 이제 복부 대동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뭔가 혈관이 분지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조영제가 들어가면 하얗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잘 통하는 혈관이면. 혈전은 까맣게 보여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쪽으로 뭔가 까맣게 혈전이 찬 게 보이시죠? 쭉 내려가 보면 요게 이제 상장간 동맥인데 원래 혈관이 잘 통하면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까맣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혈전이 차 있는 거고 정면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혈관이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부터 까맣게 혈전이 차서 여기까지 쫙 퍼져서 혈전이 막혀 있었던 사례로 상장간동맥 혈전증이 진단되신 분인데 다행히 혈변도 없었고 복통도 심하지 않았고 그냥 경미한 정도라서 이런 경우는 거의 한 80~90% 정도는 혈전을 녹이는 약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항응고제 아스피린 같은 걸로 약을 먹으면서 생활관리, 기름지거나 위를 자극하는 음식을 좀 피하면 저절로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돼 있고 이분도 역시 아스피린 사용하고 한 2달 뒤에 CT를 다시 봤을 때 혈전이 다 녹아서 없어졌던. 근데 문제는 이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아스피린을 꾸준히 쓰시면서. 경도의 상장간막 혈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도 이제 혈관 질환인데요. 복부 대동맥.
복부대동맥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다가 다리로 갈라지는데 명치 부위에 있는 상부의 대동맥이 늘어나거나 찢어지면 이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죠. 역시 교과서에서는 박동성, 두근두근 하는 게 느껴진다고 돼 있는데 환자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또 안 하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만져봤을 때 굉장히 큰 경우에만 박동성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 말라도 박동이 느껴질 수 있어요. 혈관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좀 고령인 경우가 많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혈관이 망가지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명치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조형 CT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하게 계속 자주 상복부가 불편하셨다고 했어요. 뭐 아프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셨고, 너무 오랜 기간 있으셔서 고령이시기도 하고 지병도 많으셔서 검사를 했더니 여기가 이제 사진을 보시면 요만큼이 복부 대동맥이고 이 정도 크기가 정상이에요. 보통 2cm 정도까지를 정상 대동맥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분은 워낙 늘어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와, 이만큼 5cm 가량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5cm 가량이 주변에 피도 좀 차 있고 혈관이 빵빵하게 늘어나서 터지기 직전에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됐던 사례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형 CT에서밖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나이가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것도 CT로 확인해서 복부 혈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치는 거의 어벤져스네요. 명치는 굉장히 많은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굉장히 헷갈려요. 증상 갖고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인치의 신비 어렵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